강의 주제는 제가 이번 주 처음 방문했을 때 여기 공자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 이벤트가 있답니다. 저 입구에 보시면 누구든지 오시는 대로 천자문을 한 자씩 쓰게 되는데 저도 하도 오랜만에 붓을 잡아서 탁 썼는데 같을 여자를 집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나와 있는 지금 오늘 자료드린 사란사형 여송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를 잡을 때 인연도 있고 또 여송, 소나무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4층에 제가 처음 총재님 만나 뵙고 차를 마시는데 산통이 있더라고요. 산통 아시나요? 주역 64개 대나무로 해서 동그란 통에 넣어서 이제 점을 보는 거죠. 주역은 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점 아닌 것이 없다. 오늘 여기 올 때도 지하철 타고 와야 될지, 뭐 택시를 타야 될지, 버스를 타야 될지 이거 다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딱 뽑았는데 택괴가 나왔습니다. 택괴는 입이죠. 입. 소녀요, 입이요, 가수요, 말이요. 혀도 되고 태상절 택. 충태택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괴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잘 아량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천자문을 다 외우지 못했었는데 우리 총재님 덕분에 사란사형 여송지서, 제 바로 전에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총장님은 그 효자를 찍으셔서 쓰셨습니다. 그 효자는 보니까 효당간력 충죽진명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됐고, 사란사형의 여송지성은 제가 음양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게 실생활에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음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낮과 밤이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문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천지지도요, 만물지강기요, 변화지붕어요, 생살지본시요, 신명지부야라 이렇게 있는데 음양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작은 제목들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음양과 음식들에 대한 우리 동호회학회 회원분들은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한번 들어두시고, 여송지성의 소나무다. 소나무. 군자의 절개는 겨울이 돼도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소나무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기준했을 때 소나무는 뜨거운가요? 찬가요? 차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보시면 돼. 예, 겨울에 살아있는 나무는 뜨거운가요? 찬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남녀로 했을 때 남자니까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 남자니까 양이죠. 그러면 양 중에서도 뚱뚱한 편인가요? 마른 편인가요? 그러면 뚱뚱하면은 음인가요? 양인가요? 양. 저는 그러면 양적인가요? 음적인가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따 뭐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재물부. 제가 12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재물부를 갖고 왔나?
안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 남자니까 양입니다. 그러면은 소나무는 겨울에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사막에 있는 알로에는 찬가요? 뜨거운 거예요? 왜요? 그렇죠? 굉장히 뜨거우니까 내가 차야 되겠죠. 그래야 살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잘 버티려면 뜨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뜨겁습니다. 실제 소나무를 생가지를 잘라서 불 때문에 굉장히 잘 타죠.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타잖아요. 열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저같이 양적인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약으로 소나무를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뜨거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꼬량주가 있고 막걸리가 있다. 그러면 꼬량주는 양인가요? 음인가요? 막걸리에 비해서? 양이죠. 양인가요? 막걸리는? 막걸리는 도수가 낮으니까 차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는 화적, 불 붙는 온도가 높죠.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막걸리는 굉장히 탁하죠. 탁하니까 희석되니까 음이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약간 남자로서 마른 체질이고 양적이니까 뜨거운 소나무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파리가 넓은 음적인 나무를 먹어야 약이 되겠습니까? 소나무?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걸 먹으면 타서 죽겠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남자인데 남자 10명 있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여자 10명 있는 데를 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로 가야 되는지 중요하죠. 무슨 일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이 있고 보리가 있죠. 우리가 이제 쌀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자, 쌀이 있고 보리가 있다. 쌀이 양인가요? 보리가 음인가요? 자, 보리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우리는 왜요? 양. 우리가 겨울에 나니까. 아니 쌀은 동그랗게 하나로 되어 있고 보리는 가운데가 갈라져서 두 쪽으로 되어 있는 모양 아닌가요? 두 개는 음이고 하나는 양 아닌가요? 이건 모양으로 이야기한 거고. 자, 그러면 보리는 겨울에 살아요, 죽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드넓은 판에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보리밥 가서 눈 덮인 보리밥 밟던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보리가 겨울에 살죠? 보리를 왜 밟나요? 보리 밟게 하잖아요. 안 해보셨나? 여기 다 좋은 데서만 사셨나? 저만 이거 산골에서 자라왔고 보리가 눈이 왔을 때 땅이 얼으니까 뿌리가 뜹니다. 뿌리가 붕 떠요. 얼어서. 그러면 그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밟아줍니다. 그래야 자라죠. 자, 겨울에 보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쌀은 벼는 어떻게 겨울에 살아요, 죽어요? 못 살아? 그러면은 쌀은 음인가요, 양인가요? 아니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어려운가? 쌀은 물속에서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음이네. 희석되니까 자, 벼는 뜨거운 여름에 자라니까 내가 뜨거워야 돼요, 차야 돼요? 차가워요. 네. 그러면 겨울을 죽지 않고 산다는 보리는 뜨거운 거예요, 찬 거예요?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겨울을 좋아한다. 몸이 뜨거운 사람이 찬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 그렇죠.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몸이 찬 사람이죠. 그래서 고사리가 한여름에 가장 뜨거운 때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갑니다.
굉장히 찬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먹으면 어떻게 돼? 양기를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차니까 남자는 뜨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거 드시잖아. 예. 힘드니까. 그래서 자 보리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가운데 갈라졌죠? 음입니다. 생긴 모양은 음인데 성질은 뜨겁습니다. 자, 우리가 봄에 보리를 벼서 이제 보리밥을 먹잖아요. 보리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소화 잘 되고 또 바람이 펑펑 나오죠. 방구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 겨울에 찬 바람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곧바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처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장이 바람처럼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되고 이러는 데는 아주 좋죠. 그러면 그리고 뜨겁습니다. 보리는. 근데 맥주는 보리로 만들죠. 네. 그럼 어떤가요? 맥주가 어떨까요? 뜨거워요? 차요? 마지막까지 열나. 오늘 재밌네. 아주 계속. 맥주가 뜨겁네요. 예, 보리로 뜨거운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그 성질은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차게 먹는 거죠. 뜨겁기 때문에. 다만 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뜨겁다가 본체가 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식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살아있는 쌀은 그 한여름에 뜨거운 거기 때문에 자기 체는 찬 겁니다. 그렇지만 형태는 일양으로 하나로 돼 있죠. 보리는 체는 이환대, 그죠? 생긴 거는 음인데 그 성질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리는 밭에서 자라고 쌀은 물에서 자라죠. 음양의 기운을 다 갖고 있다. 또 맛이 무미이기 때문에 천년을 먹어도 지루하지 않다. 만약에 쌀이나 보리가 맛이 달거나 그렇다면 매일 삼시세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미여야지 영원히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밀은 어떻게 되나요? 밀은 성질이 어때요? 보리하고 같이 하네. 보리는 키가 작고 밀은 키가 크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빵, 밀을 잘 먹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긴 것처럼 키가 크죠. 쭉 길게 자라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기운을 먹느냐에 따라 체질도 형성되고 이것이 전부 다 음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음식이 곧 약이다 하는 것이 우리 동양의학과 자연의학의 기본 정체관념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도 우리가 다 먹어서 병이 생기지 않나요? 그죠? 그랬을 때 여송지성의 소나무는 일단은 뜨겁다. 그런데 모양이 뾰족뾰족하니까 성질이 이제 뚱뚱한 분들이 중풍이 걸렸을 때 솔잎을 약으로 쓰면 효과가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도로에 많이 심어져 있는 사철나무, 보통 화력수는 겨울에 죽나요? 사나요? 죽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음이에요? 양이에요? 양이네요. 아니, 음이다. 음이에요. 차갑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물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가을이 되면 이제 해가 짧기 때문에 물이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기운을 안 쓰면 되니까 자기가 살려면 이파리를 떼버리는 거거든요. 낙엽이죠. 그러니까 낙엽송은 겨울에 죽는 것은 몸이 찬 겁니다. 추운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음양에서 조금 더 펼쳐지면 오행인데, 예를 들어서 동물로 이야기하면 하늘을 나르는 기운은 오행으로 말하면 목화토금수제 뭐가 될까요? 하늘을 나는 화. 저기 굉장히 대답을 잘하시네. 어디서 오신 분인가? 동의학계에서 오셨나? 예, 하늘을 나는 새는 오행 중에 화에 들어갑니다. 뜨겁기 때문에 털이 많이 났죠. 남자들도 털이 많이 났다. 음이에요, 양이에요? 네, 안에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털이 하나도 없다, 남자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쪽이죠. 그러니까 뱀은 소리도 없고 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중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양인 독이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을 나르는 거는 열이 많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 뼈가 비어있죠. 그죠? 닭뼈는 뼈가 비어있잖아요. 꽉 채워서는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어때요? 방광이 없습니다. 그죠? 물을 담고 어떻게 하늘을 나르겠습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항상 새들은 다 물동을 쌉니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소대변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 대변, 우리가 설사한다 그러면 약국 가면 뭐죠? 이뇨제 줍니다. 소변으로 날게 대변으로 같이 나가는 게 설사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것은 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오래 살아요? 단명해요? 단명. 그렇죠. 성질이 급하면 다 일찍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안 돼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날고 뜨겁고 급하면 빨리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는 다 단명합니다. 그렇죠? 가을에 많이 날아다니는 뭐예요? 요즘 들판에 코스모스에 잠자리 단명하죠? 모기 단명하잖아요. 새 다 단명합니다. 근데 이제 뿔 달린 동물들은 오행으로 목입니다. 그죠? 뿔 달린 동물은 윗니빨이 없죠? 소도 윗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 많이 먹으면 애기들이 이빨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람 젖을 먹어야지 소젖을 먹으면 덩치만 크고 이빨병이 잘 생기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목 기운이 있는 것은 뿔이 나 있고 그러면 송곳니가 발달한 건 금 기운이 강한 겁니다. 공격하는 거죠. 살아있는 걸 잡아먹는 거예요. 살기, 금 기운, 가을의 기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성질이 약간 공격성이 있죠. 서양 사람들이 맨날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얻어터지고 뭐 싸움하고 쳐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239번인가 침략당하고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구니까 인을 숭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렇게 목 기운을 갖고 있고 금 기운은 공격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약간 성질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행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운을 갖고 있는 거. 수기운을 갖고 있는 거는 거북이. 그죠? 장수하죠. 뭐 500년 된 거북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됐건 수기운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평균적으로 오래 사나요? 여자가 오래 사나요? 왜 그런 거예요?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니까. 하여튼 남자가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양이 불이 먼저 꺼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격이 급하다.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여기 뱀이 한 100마리 있어요. 그릇에. 수컷인지 암컷인지 아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뜨겁게 하면 돼요. 오래 살아요. 뭐 뜨거우면 그거 끓여서 먹는다는 얘기 그건 아니죠? 그렇죠. 먼저 머리를 쳐드는 게 순놈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무 한 10m짜리 중에 가운데만 딱 한 토막 잘랐어요.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일까요? 어떻게 알아? 가는 쪽이 위쪽이? 아니 똑같다니까. 똑같아. 10m짜리 딱 가운데 딱 잘랐는데 위쪽 아래쪽 어떻게 알아요? 물에다 담가서 깔아는 쪽이. 그렇죠. 물에 담궈서 아래로 가라는 쪽이 야, 공부 좀 하셨네. 자꾸 대답이 빨리 나오니까 맥이 빠지려고 그러네. 당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음양을 따져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이 정력이 좋다고 흔히 장어를 먹죠. 장어를 먹는데 머리가 양이고 꼬리가 음이죠. 머리가 보통 양 아닌가요? 다리는 음이고 머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장어집 가면 어디를 상석에 앉은 분이 예를 들면 어디를 먹나요? 왜 꼬리 먹어요? 장어는 다 파고들고 꼬리를 많이 쓰니까 대가리는 파고들고 꼬리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대가리는 구멍을 파고들고 꼬리를 많이 쓰잖아요. 장어.
대가리 나와서 대가리. 여기 대가리라는 뜻이 상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 불교용어로 크게 깨우친다 이 뜻입니다. 아주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대가리가 어떻다고요? 아니 머리를 자꾸 구석으로 파고들고 네. 꼬리를 많이 쓰잖아요. 장어같이. 네, 맞습니다. 장어는 이렇게 큰 그릇에 놔두면 꼬리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꼬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어는 다 필요 없고 꼬리만 먹으면 장이 한 마리 다 먹은 겁니다. 거기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를 먹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의 편향에 따라 음양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저의 모든 기운은 어디에 가 있나요? 여기 몰려가고 아주 힘들어요. 제가 택괴를 뽑았다니까요. 여기 강의하기 전에 태상절 택, 그죠? 8괴 중에. 그래서 여는 끊임없이 말할 이로도 말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꼬리를 드시면 되고, 그럼 꼬리 하니까 또 우리가 소고기 생각나네요. 소는 어디 먹으면 다 먹은 거예요. 또 소머리, 또 앞다리. 앞다리, 다 마시는 다. 등심 이런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제가 외국에 몇 년 있을 때 저는 친구 대학은 외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돈도 없고 또 고기 생각도 나고 뭐 김치도 없고 그래서 그 정육점집 있더라고. 가서 이제 꼬리 있냐 가서 그 꼬리 있냐 그랬더니 참 동양인들 희한하다고. 근데 먹지도 않는 그런 거 되게 싸더라고요. 갖다 푹 과먹는 거죠. 한참 먹어요. 소는 가만히 있을 때 어디만 움직여요? 꼬리 움직여요. 여름에 뭐 팔이 자꾸 뭐 덤비면 꼬리만 탁 움직이죠. 그러니까 소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가 있어요? 꼬리. 꼬리만 먹으면 소는 다 먹은 거예요. 다른 거 먹을 거 없어요. 퍽퍽하고 맛도 없어. 자, 기 먹는 거잖아요. 기. 아니 그러면은 살이 많고 그런 거 먹으려면 우리가 무가 비싸요? 인삼이 비싸요? 인삼은요 많고 무는 많은데 무 먹지 왜 인삼 먹어? 그 뭐예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 그죠? 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소꼬리하고 또 어디를 먹나요? 어디 먹어야 될까요? 내장. 혓바닥. 그렇죠. 소는 가만히 있으면 혀만. 그래서 우설 굉장히 비싸죠. 일본에서는 우설. 그게 저 마장동 가면 한 이 정도 쫙 쌓아놨거든요. 무지 비싸요. 얼마예요? 이 접시로 하면 25,000원, 35,000원. 그 혀 하나 사면 한 몇십 접시 나오죠. 응? 뭐 도매로 사면 뭐 1, 2만짜리 갖다가 몇십만 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줘요. 그 도매집만 가져가지. 그 우설이 힘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소는 위장이 몇 개? 4개. 올빼미는 위장이 2개. 사람은 단위 위장이 하나죠. 소는 위장이 4개입니다. 끊임없이 대책임질하죠. 그래서 혀를 먹으면 다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이 소는 저는 이제 우리 사상체질로 이야기했을 때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로 얘기했을 때 저는 소양체질이라고 부릅니다. 태음체질, 뭐 태양체질, 뭐 소음체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음체질 뚱뚱하신 분들이 설렁탕이 보약이죠. 저는 이렇게 좀 마른 소양체질이기 때문에 제 동의학회 이대회 회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허리 조심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허리 조심해. 두 번째, 돼지고기 족발 많이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가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 안 먹었었어요. 뭐 냄새나 오니까 일단 어머니들이 식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른 데에는 어머니 영향도 있어요. 하여튼 비린내 내고 냄새나는 건 안 해줘.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까지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건 못 먹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딱 먹으니까 먹어봐야 알아요. 하여튼 뭔가 기운이 안 좋을 때 족발을 딱 먹으면 그 다음날 느낌이 달라요. 그 족발은 어디서 와요? 돼지고기. 그래, 돼지고 족발이 어디 좋은 거고? 다리.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기다리셔야지. 맞아, 급해. 오래 못 살아. 천천히.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고기는 그 태음 체질이 좋다고 합니다. 소 세 번째 어디를 먹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드시더라도 위를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드시는 그 양대창이라고 하는 저 을지로 가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 가셨던 굉장히 비싼 집, 굉장히 맛있죠. 일본에서 그 1조 되는 회장님 왔을 때 거기 가서 먹었는데 뭐 몇 명 가서 먹으니까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 목자골목 가면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양고기도 좋잖아요. 예. 유럽에서는 양고기도 아주 제일 많이 먹죠. 어찌됐든 소는 또 어디를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알았으니까 그런 것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족발 먹을 때 족발집 가면 앞다리 뒷다리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족발집 가면 꼭 뭐라 그래요? 응, 왜 앞다리다 뒷다리가 더 큰데? 그리고 가격 차이가 있죠. 아니 그게 앞다리나 뒷다리나 뭔 다리가 차이가 있어? 자, 소가 앞다리를 먹나요? 뒷다리를 먹나요? 이게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배고파가 앞다리 뒷다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일단은 다리를 드실 때 제가 저기 우시장 한번 갔어요. 명절 전에 살아갔더니 앞다리, 여기 무릎. 근데 왜 뒷다리 안 먹고 앞다리를 먹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소는 보통 600kg, 800kg, 1톤까지 가요. 그죠? 말은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는 제가 어려서 소 키워봤거든요. 소가 커피를 마시면 뭐라고요? 에소프레소. 아주 봤네. 앞다리를 먹는데 1톤이 항상 일어났다 섰다 앉았다 앞다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어디에 있어요? 소는 앞다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사고를 사다가 푹 가서 수시로 드시면 이 무릎이 안 좋을 때 아주 좋습니다. 무릎 이게 수술하면 제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장안동에서 어느 날 갔더니 무릎을 수술하셨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 갔더니 한쪽만 아프셨거든. 근데 딱 병문안 갔는데 그렇게 수술 잘 하셨어요. 그래서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갔는데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잖아요. 멀쩡한 왼쪽을 잘랐더라고. 그거 싫어합니다. 웬일이야. 아니 장모님 왜 아픈 쪽은 안 하고 이쪽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릎 잘라서 수술하는데 그 이만기가 선전하는 병원입니다. 무지하게 아프대요. 그래갖고 아파갖고 아픈 쪽을 먼저 하면 안 아픈 쪽을 안 한답니다. 너무 아프니까. 왜? 수술할 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양쪽을 다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의학과 의업계는 다릅니다. 의업계. 그건 장사야 장사. 일단 먹고 살아야 돼. 하여튼 일단 한쪽 아프면 무조건 양쪽 다 하는 거래요. 그때만 해도. 그래갖고 멀쩡한 쪽을 잘라갖고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지금 아픈 쪽은 수술 안 했어요. 일단 안 아픈 쪽을 먼저 잘랐어. 그래야 이제 아픈 쪽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저 소 앞다리 사다가 푹 받으시면 무릎은 좀 괜찮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소는 그렇다 치고 소는 그러니까 어디 먹으면 된다고요? 꼬리, 앞다리, 혀, 우설. 그러니까 그거 세 개만 드시면 다 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돼지는 제가 좋아하는 돼지입니다. 족발 그러죠. 돼지가 음이에요, 양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음양이 태극에서 나왔죠. 태극에서 나왔는데 이제 태극은 무국, 태허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 본체, 이 태극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본체가 이제 태극체라면 이제 태극체가 한 번 동하면 양이고 한 번 정하면 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동물을 봤을 때 소가 음이라면 말은 양이고, 그렇죠? 말은 절대 이렇게 요만큼 목 쪽에다가 막대기 하나만 걸치면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은 말굽이 하나잖아요. 손은 두 개고. 동물은 발가락 수로 음양을 따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의 간을 봤는데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쫙 해서 매달아 놨는데 엄청납니다. 말은 양입니다. 그러면 소는 대비해서 음이고. 자, 그러면 돼지는 개는 양의 음이에요. 양이죠. 돼지는 그러면 닭과 오리가 있어요. 닭은 음이에요, 양이에요? 오리에 비해서. 오리는 닭은 양. 이렇게 이제 동물로 대비했을 때 음양을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돼지가 음에 해당됩니다. 근데 돼지가 성질이 아주 포악하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제 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돼지가 체중 비례 근육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사람의 근육은 약 한 700개가 됩니다. 근데 돼지는 체중 비례해서 사람 체중하고 가장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에 건대에서 이런 사람 심장 이식 수술하기 전에 항상 돼지로 먼저 하죠. 체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백 번 성공하면 사람한테 한 번 하는 겁니다. 체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돼지가 그렇게 약간 음인데, 그러면 머리하고 다리를 봤을 때 머리가 양이라면 다리는 또 음이죠. 그러니까 중 음을 먹으면 몸이 마른 사람은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못 먹고 아기 낳고 그러면 젖이 없잖아요. 그럼 뭐 먹으라 그래? 족발 먹으면 중 음을 딱 먹으면 젖이 콸콸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른 체질, 소양 체질들은 족발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삼이나 이런 거 인삼 먹으면 저는 어지러워요. 열이 떠서 인삼 못 먹습니다. 양체질이기 때문에. 어려서 몸이 약하니까 어머니가 인삼을 갈아서 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뭐 못 모르고 이제 먹었더니 여기 지창렬, 여기 위경락에 지창렬이 있어요. 여기가 뾰루지가 생겨갖고 이만큼 벗어 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이 올라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아무나 먹었다가는 오히려 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질에 우리가 음양을 따져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나는 어떤 체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을 해도 가능하면 내 몸에 맞는 거 이런 거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돼지는 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른 체질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어보면 다른 인삼이나 이런 것보다도 체질상으로 잘 맞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닭이 양이라고 했는데 오리에 비해서 저는 그러니까 양적이니까 닭이 좋겠습니까? 오리가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닭고기보다는 오리고기를 좋아합니다. 오리는 물에서 살잖아요. 근데 조류들은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먹나요? 부리로 먹지 그럼 뭐 어디로 먹어요? 어디서 오셨나? 그러니까 조류는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먹죠. 통째로 먹습니다. 조류는 위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통째로 삼키지. 그러면 통째로 삼키려면 소화 기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처럼 입이 크고 위장이 발달한 사람은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력도 좋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닭의 모래주머니가 있죠. 모래주머니 아시나? 네. 그 모래주머니 안쪽에 노란 걸 싹 벗겨서 말려서 가루로 한 걸 개내금이라고 해서 제기도에 가면 한약 소화제로 쓰죠.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닭고기를 먹으면 저같이 혈압 있는 사람은 닭고기 드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맥주에다가 치킨이 궁합이 아주 최고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드시게 되면 뭐 회식 많이 하잖아요. 보통 양주에는 안주가 뭐가 나오나요? 과일이 나오죠. 맥주 안주에는 치킨. 마른 안주. 그러니까 음양이 이게 맥주는 텁텁하기 때문에 빼쌍 마른 안주를 먹어야 맥주를 많이 먹겠죠. 강냉이 많이 주잖아, 서비스로. 강냉이 몇 번 먹어봐요. 금방 목이 타서 맥주 또 하나 시키고 또 하나 시키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집은 강냉이 한 바가지 주는 거예요.
괜히 그거 아끼려고 다 맥주 한 잔 못 파는 거예요. 그냥 많이 싸우면 이거 먹다 보면 목이 깔짝깔짝하고, 그죠? 목이 타잖아요. 그 양주 안주에 양주는 불이기 때문에 과일 안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음식에는 음양의 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참치집 이런 데 가면, 횟집에 가면 뭐 찍어 먹나요? 와사비. 예, 와사비가 뜨거워요, 차요? 매운잖아요. 그게 열이 있는 거. 근데 저 회는 어때? 물고기 차잖아요. 그러니까 소음 체질이 몸이 냉한데 찬 사람들이 여름에는 뱃속이 찹니다. 그죠? 하늘이 뜨겁고 땅이 차죠. 겨울에는 하늘이 차고 땅이 뜨겁죠. 그럼 사람도 이 자연 속의 하늘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 몸도 여름에는 겉이 뜨거워서 땀을 흘리고 뱃속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에 한 번씩 뜨거운 삼계탕이나 장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가 치킨이 뜨겁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서 맥주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맥주 안주는 마른 안주나 먹태, 그죠? 아주 건조한 거. 근데 양주 안주에는 뜨겁기 때문에 이제 기름기 많고 이렇게 특히 이 중식 이렇게 조합이 잘 맞죠. 맥주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궁합도 이제 자기 체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드실 때 이게 전부 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도 하고 또 자기 몸에 맞는 식생활을 함으로써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당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통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 사위가 오죠. 사위가 오면 이제 닭을 잡아주는데 무슨 닭 잡아줘요? 시암닭이 수탉이에요, 암탉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일단 시골에 농사를 지면 1년에 아까 벼 얘기했는데 1년에 농약을 몇 번 주는지 알아요? 여기 다 서울에서 사셔도 그래요. 저만 산골에서 살아오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여름에 농약을 18번을 줍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경운길에서 이렇게 막 약 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이제 줄이 무겁잖아요. 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약 편하게 주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주면 어때요? 속이 울렁울렁해요. 약이 독하잖아요. 큰 물통에다가 그 바카스 뚜껑에다가 농약 한 방울 이렇게 해서 탁 그 물이 다 해져요. 얼마나 독한가. 그러면 독을 풀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설탕물을 타서 먹습니다. 단 것은 해독을 시킵니다. 감초라는 약이 있죠. 저 방야 앞에 보면 인삼미감 뭐 약성가에 나옵니다. 쭉 위에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인삼미감 보험기호 지갈생진 조유 감초감호 화제약 생능사와 건축자. 감초는 한 나라의 국로와 같다. 모든 약을 다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감초, 단 설탕 맛을 이렇게 먹으면 중화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1년에 18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씨암탉. 씨암탉을 잡았는데 수탉이에요? 암탉이에요? 저 요즘 최근에 동영상 받았는데 수탉이 막 울다가 기운을 다해서 부탁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보셨나? 아니 닭이 멋있는 동물이죠. 노래도 잘해야죠. 예, 닭이 얼마나 멋있느냐. 어떤 분이 들어가 얘기하던데 일단 닭이 수컷이 한 마리 있으면 암탉이 한 50마리 있답니다. 닭이. 그러면 이제 닭이 얼마나 멋있느냐. 일단 첫 번째 와이프 넘버 원한테 나무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단 거사를 한번 치르고 무조건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한답니다. 무조건 매일 넘버 원 조광지차하고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쫙 순서대로 한답니다. 나 몰랐는데 닭 키우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의리가 있죠. 닭에 5가지 덕이 있죠. 맞나? 뭐죠? 5가지. 어제 저녁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맥주 마시는데 마늘 치킨에다가 맥주 마시는데 막 내가 김은두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얘기했더니
당신 말이야 오경이 뭔지 알아? 갑자기 마늘 치킨 먹다가 사서 삼경 얘기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러워 체할 뻔했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가 어디까지 간신히 대답해갖고 내가 그나마 헤어지기 전에 면퇴했는데 아니 왜 맥주 마시다가 사서 삼경은 자꾸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저께 총재님한테 사서 얘기를 들어서 그나마 간신히 대답했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대답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 수탉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죠. 어떻게 소리 질러요? 꼭요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일어나라고? 말로만 깨우는 거야. 급하다고? 뭐가 급한 거야? 일단 깨워야 되니까. 그렇죠. 닭이 딱 일단 일어나서 자기 영역 나와바리 응? 그 동네에다가 나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네, 아기가 울죠? 왜 울어요? 그렇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갖고 엉덩이 우리가 두드리고 맞으면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나올 때부터 맞고 나오거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막 정신없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혈액 호흡, 뱃속에서는 폐 호흡을 안 합니다. 혈액을 통한 산소를 받아서 하다가 이제 탁 나오면 폐 호흡을 하죠. 근데 이물질이 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서 빼내고 엉덩이 때리는 거예요. 방광경을. 정신 깨어나라고. 우리가 어려서 종아리 맞잖아요. 그 의학적으로 조태양 방광경에 머리 열을 식혀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매가 아니고 침을 맞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따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애기가. 나를 좀 봐달라. 이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응? 이게 다 이게 이제 내 세상이다 이거지. 닭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탉이 그렇게 강하냐? 그 수탉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수탉 잡아요? 암탉 잡아요? 아니 암탉은 지금 알을 매일 빼서 이거 팔고 농사짓고 뭐 귀한 손님 오면 이렇게 그 팔아다가 이렇게 손님 접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씨암탉을 잡으면 계란은 어떻게 해? 어디서 계란을 내? 근데 계란을 매일 낳는 암탉을 잡아주죠. 왜 그런 거예요? 알을 낳아요. 애기 낳으라고. 음이 돼서 남자는 양이니까 닭을 안 잡아보셨구나. 닭을 안 잡아서 닭 잡아보신 거. 씨암탉. 씨암탉 이렇게 배를 가르면요. 계란이 생기기 전에 많은 것들이 한 100개는 붙어 있어요. 미리 나오려고. 매일매일 나와요. 자, 매일매일 뼈를 하나씩 만들어낸다.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응? 수탉은 소리만 질르지 그냥 허당이야. 암탉은 매일 생명을 하나씩 뼈를 만들어냅니다.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걸 잡아줘야 빨리 손주를 낳아서 딸이 귀여움을 받죠. 그 집안. 맞죠? 그것도 다 음양의 이치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계탕집 가면 앞탁이에요, 수탉이에요. 따져서 드셔야 되는데, 하여튼 앞발, 뒷발, 돼지 족발도 보통 1,0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죠? 다리 가격이. 족발집 가면 꼭 앞다리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앞다리 없어요 그러면 뒷다리밖에 안 나왔어요. 앞다리가 꼭 먼저 나가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봐서 알아요. 그렇게 음식도 다 음양을 따져서. 음양이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전부 다 음양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손님은 뒤가 짧아야 된다고 강의도 좀 짧게 너무 길면 유튜브에도 또 싫어하거든요. 질문 받고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음양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다음 꼭 한 번 더 와달라 그러면 잘 올 수 있습니다. 집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오늘 나눠드린 그 뒤쪽에 있는 건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시암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여지를 두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렇다. 이 세상에 약 아닌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이 있으면 반경 1km 이내에 치료약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이 천리를 가면 약이 천리를 따라가면 병은 만리를 달아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20세기제 평균 80세 이상 아닙니까? 주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봤는데 감기는 살짝 앓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름에 너무 에어컨에 있었거나 찬 거를 너무 많이 드셨으면 가을에 반드시 살짝 감기를 앓는 것이 좋습니다. 찬 기운이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침과 해소로 그거를 선발, 전문 용어로 이거 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절기에 살짝 감기 걸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가장 지금 감기가 올 때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 있죠, 요구르트 3개를 사서 그 100원 하나요, 200원 하나요? 요즘 그 3개를 사서 솥에다 넣고 김이 날 정도로 쫙 끓여요. 끓여서 그 3개를 딱 따뜻하게 식히면서 탁 먹었다. 아주 훌륭합니다. 감기에 최고 싸게 고치는 방법입니다. 요구르트 3개를 사서 물을 넣고 끓여서 따뜻하게 김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해서 식히면서 3개를 드시면 감기는 끝난다. 물 넣고 끓여요? 네, 그렇죠. 따뜻하게 이렇게 찌듯이 물 넣고 요구르트 3개 넣고 살짝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약국에서 간단하게 할 때는 생강쌍화탕. 그 생강쌍화탕 아주 좋습니다. 그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약국에 그게 떨어져서 없었어요. 생강쌍화탕 아주 좋습니다. 자, 이 환절기에는 감기를 살짝 앓고 지나가는 것도 겨울을 대비해서, 감기란 겨울을 대비해서 예비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예. 질문인데요. 예. 제가 소라술 하면 소리 뚝딱하고, 예. 저는 평소 인삼이나 꿀이나 예. 이게 안 좋다고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어느 한의원에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태음체질이라고 그래요. 태음체질. 예. 나는 열이 있으면 태양체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그게 알 수 있는 건지. 얼굴만 보고도 어느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한의원이 그래요. 태양체질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해봐도 나는 태양체질 같은데. 태양 체질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평생 병이 잘 안 생겨요.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그 병이 없어서 없고 또 예를 들면 겨울에 감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예. 45년생인데 그런데 병이 생기면 잘 안 낫습니다. 병이 안 생기고. 그리고 이제 태양 체질의 특징은 굉장히 카리스마 강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우라가 있어요. 옛날에 사단장이나 도지사, 검사, 그러니까 옛날에 이재마 시대 때는 10,000명에 하나 정도 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사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음 체질은 이제 수분이 좀 많고 지구력이 강합니다. 딱 한 번 앉아서 책을 봤다. 책 끝까지 볼 때까지 잘 안 움직여요. 그런 지구력이 있으시면 태음 체질이라고 봐도 됩니다. 태음 체질이시면 이제 그 설렁탕 이런 그런 것들이 좋고, 태양 체질은 조금 굉장히 사람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고, 태음 체질은 굉장히 사람들이 호감이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양성인데요. 예양성 따지면 집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태음 체질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의원이 보통은 선생님은 태음 체질인데 왜? 평소 내가 열이 많고 이런 거 하는. 열이 많은 건 좋습니다. 네. 건강한 거죠. 예. 이제 손발이 자꾸 차지고 그러면 안 좋죠. 그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진짜. 그거 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저는 감기도 한번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건강 체질이신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보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민해서 인삼 꿀 탁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싹 열이 올라옵니다. 머리가 띵하죠. 예, 그러니까 그 드셔서 열이 난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귀한 거라고 드시면 독입니다. 내 체질에 안 맞으면 천하의 어떤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예. 그거 뭐 간다 그러죠? 예, 조금 이렇게 조금 분위기도 왠지 태움 같은 이 소음 체질 같으면 꼼꼼하고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예. 태양 체질은 근엄하죠. 예, 뭐라고 하나 들어보면 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딱 일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시는 거 보면 태양 체질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태양 체질이 아주 좋죠. 좋아요. 예. 태양질 좋은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체질 하나만은 아닙니다.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나이에 따라 바뀌네. 예, 조금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또 뒤에 선생님. 네, 근데 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까? 보험인지 자음인지. 그렇죠. 자가 진단 방법도 있죠. 이렇게 드셔보시면 돼요. 근데 뭘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예, 특히 이제 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삼이나 꿀 이런 거 드셔보시면 알고, 이제 손발이 많이 차다 그러면 소음 체질이고, 우리 선생님은 약간 소양 체질로 보이네요. 예? 소양 체질로 보이네요. 소양 체질이 예체능계, 음악 좋아하고 손기술 발달돼 있고 이렇게 음악, 이런 예체능, 운동 이런 거 잘하는 체질이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크고 엉덩이가 작은 체질이 소양 체질입니다. 이렇게 어깨가 넓고 엉덩이가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두덩이 좀 튀어 나오고 코 튀어 나오고 이렇게 선생님이 살짝 제 거와 비슷하네요. 얼굴이 왠지. 가슴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족발 이런 거 드시면 아주 좋죠. 드셔보셔서 내일 아침에 느낌이 몸이 좋아지면 소양 체질이 왔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음 체질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프로그래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그냥 하루 종일 하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한 50년 동안 메라승지 연수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2, 30분 굶어. 메라승지 이상이라서 먹는 게 참 대단히 몸 좋고. 그런데 무슨 열이 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제가 무슨 책.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얼굴이 지금 밭전 짜거든요. 몸도 둥둥하고 태음 체질에 가까운데 태음. 이렇게 지구력이 강하고 한 번 냉수욕 시작했다. 몇십 년 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몇 번 하다 말았어요. 추워서 죽겠더라고요. 그게 소양 체질이에요. 뒷심이 없어, 뒷심이. 여름에는 저기 따가운 데서 열이 나고 몸 낫기 때문에 찬물 해도 그냥 먹고 예. 겨울에는 찬물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니까 냉수도 올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면 몇 년 하시는 거죠. 오시면 돼요. 그 태음이 지구력이 무지하게 강해요. 하여튼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식사할 때 해당해지는 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제가 건강해 보이시는 거죠. 또 예. 저는 그 소음력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손발 차고 예. 어렸을 때 사고 많이 먹었는데 예. 소음 체질의 특징이 뭐냐?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잘 체하고 많이 못 먹어요. 조금씩 자주 먹고 손발 차고 내성적이고. 지금은 속이 땀도 속이 나고 옛날에 땀이 없었는데 인삼 많이 드시고 이렇게 건강 관리 잘해서 그러신 모양이네요. 땀이 자꾸 뒤로 땀이 머리부터 땀 기승하고 그건 갱년기라거나 그동안 건강 관리 잘해서 인삼이나 꿀을 잘 드셔도 건강해지셨거나. 저도 요즘 땀 나요. 손땀이 없어가지고 무슨 부러워했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땀이 나니까 올해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건강해지시면 좋고 아픈 데는 없으시잖아요. 얼굴이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얼굴 활달해 보이고 약간 소양처럼 멋쟁이거든요. 소양 체질 같은데 손발 차고 그렇게 하면 이제 소음 체질이 맞는데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약간 저혈압처럼 보여요. 피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제 이런 걸 좀 드시면 좋겠죠. 인삼은 보기제입니다. 기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만 많으면 땀이 나죠. 열이 있으니까 땀구멍이 열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혈제도 조금 같이 드시면 좋겠죠. 진액을 많이 생기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또 질문. 저기 한의원 원장님 계신데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 불도저 앞에서 삽질을 하려니까 쑥스럽네요. 좋습니다. 또. 회장님 제가. 글쎄, 전에 소음 체질이었다면서요. 손발이 차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잘 체하거나 많이 먹고. 이 소음 체질 특징이 배꼽과 명치 사이가 짧아요. 아래가 길고. 그러니까 이제 체질을 이렇게 봐서 안다는 건 어렵습니다. 체질맥을 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뼈를, 골격을 보면 이제 정확한데, 이재만 선생도 어떤 경우는 한두 달 같이 생활해야 그때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체질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슬쩍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지 정확한 건 아닌 겁니다. 다만 자기가 입맛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제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더 정확히 아시고 싶으면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맥도 보고 이렇게 체질을. 근데 이제 이 애매한 것이 제가 어떤 강의로 보니까 한의대 교수님보다 어떤 체질 교수님한테 갔더니 자네는 아무래도 이러이러하니까 소양이야. 또 다른 교수님 전가니까 자네는 이러니까 소음 아닌가? 이렇게 교수님마다 또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두 군데 가서 이렇게 보면 성향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 체질을 알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탁 먹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날 이게 몸에 맞다 안 맞다. 자기 체질은 자기가 가장 정확히 하는 게 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음양의 어떤 그런 걸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오늘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올 수가 있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 번 듣고 좀 더 한 발자국씩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양의 체질이잖아요. 양의 성질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이 부족해서 양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양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음을 보충해서 음양을 조화를 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음을 먹어야지 양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역시 훌륭하신 질문이네요.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차이가 있겠죠. 자, 건강할 때는 음양이 내가 양이면 음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형상의학파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입이 크면 위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거를 쓰다가 그걸로 병이 생긴다는 게 형상의학입니다. 자기가 칼을 쥐고 있으면 칼로 다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건강할 때는 내가 양이면 음을 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남자 양이잖아요. 그러면 양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양기가 떨어지죠. 그럴 때는 음을 하는 게 아니고 양기를 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음입니다. 자, 남자는 태생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면 어깨로 기운이 갑니다. 양이니까. 왜? 전쟁을 해야 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여자를 취하고 연말을 쳐들어가서 겨울에 3개월 동안 심심하니까 여자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밝다서 훅가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자는 이제 음이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어디로 들어가요? 엉덩이 들어가죠. 엉덩이 그래서 실룩거리는 거예요. 이제 애기 낳으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제 배로 여기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건강할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음이니까 세계 인류와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피를 쏟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피를 쏟아요. 그러면 여자는 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남자도 코피 한 번만 터져봐요. 어지러워서 한숨 자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평생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많이 쏟다 보니까 피가 부족하죠. 그럴 때 피를 넣어야죠. 여자가 건강하다. 그러면 양을 대야죠.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와 병일 때의 차이겠죠. 해답이 됐나요?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